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황금택입니다. 제21대 의원 총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비상한 각오로 합동선거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참석자 소개, 모두 발언, 구호 외치고 비공개로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도부와 선대위 관계자분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오늘 더불어시민당에서 참석하신 비례대표 후보자 4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최전선 의사 신현영 비례대표 후보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애를 희망으로 극복한 여성 최혜영 비례대표 후보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생경제 재정 전문가 양경숙 비례대표 후보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이소연 비례대표 후보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발언하실 때 후보자로 출마하신 분들은 다른 당의 지지 발언이나 할 수 없다는 거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드디어 내일이 21대 총선 투표일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국난과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안정적이고 모험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코로나19와 싸우고 경제 위기에 대처하며 이번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 내내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았던 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무책임한 비난과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당은 약속했던 긴급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선거 다음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50만원을 주느니 100조 원을 써야 하느냐 하던 미래통합당은 벌써 빛나는 추경에 반대한다며 발목 잡은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국난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는 이번에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국민들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선거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테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황당한 소리를 얘기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 듣고서 이런 분들에게 나라를 과연 맡길 수가 있겠는가? 누가 테러를 한단 말입니까? 테러는 옛날 전두환, 박정희 때 하던 짓입니다. 노태우 때도 안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세월이라고 야당 대표가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민들 지지를 못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선거 판세는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강원에서는 아직 지역구 절반 이상이 경합 중이며 영남은 10곳 이상에서 힘겹게 승부를 걸어보고 있지만 여전히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승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호남 역시 얼핏 보면 유리한 듯 하지만 곳곳에서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과도 아직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표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이 되고 과반을 바라보려면 시민당이 미래한국당을 넘어 비례득표 1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표가 갈려 있어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과 지지자들께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잘 해내기 바라신다면 국회가 안정되어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내일 꼭 나오셔서 지역구 투표 첫째 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비례투표 세 번째 칸 기호 5번 시민당에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문재인 정부의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코로나19의 전쟁, 경제 위기의 대응 전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역량, 민주당의 모든 힘을 다해 국민의 뜻과 힘을 모으고 사상 초유의 글로벌 재난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잘 해내려면 투표율이 관건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내일 본 투표일에 모두 나오셔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과 시민당은 문재인 정부와 협력하면서 일하는 국회 안정과 생산적 견제가 있는 21대 국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21대 국회는 그동안의 20대까지 국회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협조해서 원내 1당과 과반수 의회를 구성을 하면은 이제 그동안의 발목 잡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개혁과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근차근히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국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70년에 걸친 20대까지 국회와 앞으로 민족의 장래를 열어갈 21대 국회는 역사적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 하루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울산과 영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충돌 없이 이 마지막에는 충돌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돌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의정 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준비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은 모두 위대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최고의 1등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사재기도 없고 자신을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국민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일자라고 안정적인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선진국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시스템을 칭찬하고 배우려 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국민과 이처럼 일 잘하는 정부가 만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불확실성 속에 수많은 미래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안정적으로 수습해야 합니다. 개혁에 발목을 거는 정치검찰의 썩은 태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편파를 일삼는 언론을 바로 세워 건강한 언론 기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남북 평화로 한반도 공존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서민과 의리,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겠습니까? 미통당은 추경을 거부하여 재난 극복 예산을 막고 어린이 안전법을 막아 학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유치원 3법에서 학부모의 요청을 철저하게 무시해온 당입니다. 한반도 평화도 막아서고 막말과 혐오 정치로 국민 분열을 일삼아 왔습니다. 쇠지렛대로
국회를 막아서고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미통당은 코로나 극복에 힘모으기는커녕 선거 내내 막말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더니 이제는 독재 정치를 막아달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 극복 노력을 미통당이 또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수를 위해 국회에 안정적 의석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개혁을 위해서 집권 여당이 확실한 일당이 돼야 합니다. 일당이 된다 해도 확실한 일당이 되지 않으면 미통당은 계속 대통령을 흔들고 국회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 한 표가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한 쪽이 이깁니다. 국민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더불어시민당 기호 5번 세 번째 칸 선택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 한 집안입니다. 더불어시민당 후보들은 총선이 끝나면 대부분 민주당에 입당할 것입니다.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는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정적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일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은 승리와 패배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식구들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곧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안정적인 국회 일당이 되어 코로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민생과 지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끝까지 미래를 생각하는 혁신 성장, 다 함께 상승하는 공정 경제, 고루 잘 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만들겠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국가기관 개혁, 정치 개혁, 국회 개혁, 언론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져온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한 번 더 되새기고 단단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도 10,000명 넘게 발병하고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경제적 위축과 사회적 불편도 큽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의연하게 인내하고 헌신하며 코로나19에 맞서고 계십니다. 마스크 쓰기든 위생수칙과 방역지침을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십니다. 세계의 지도자들과 언론은 우리의 방역과 진단기술을 평가하며 우리를 코로나 대응의 모범국가라고 칭찬합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와 국민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동참이 우리를 코로나 대처의 인류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갈수록 크고 깊어집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연내에 개발해 코로나19를 퇴치하더라도 경제적 타격을 복구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면서 새롭게 몰려들지 모를 또 다른 위기에 대처해야 합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 협력과 무역, 보건과 안보 등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국정 혼란은 크나큰 재앙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며 내외의 복합 위기에 승복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기념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의석을 주시도록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정의석을 바탕으로 저희들은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꾸어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와 국민적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저급하고 소모적인 삼류의 정치를 품격 있고 생산적인 인류의 정치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코로나19 대처에서 우리가 세계의 선도국가로 평가받은 것처럼 정치에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품위와 신뢰의 정치를 꽃피우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의석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선진국가들이 코로나19로 선거를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 와중에도 총선거를 애정대로 치르고 사상 최고의 사전 투표율까지 기록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표본을 보였다고 찬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일의 본투표에도 빠짐없이 참가하셔서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진단에서 인류 국가가 된 것처럼 경제 회복과 정치 발전에서도 새로운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종걸 시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이 있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유일하게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의 상임공동위원장 이종걸입니다. 오늘은 21대 총선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몸이 되어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두 당의 위원장님들이 세부 정책별 협약식도 각 권역별로 해왔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야당 심판론 지지도가 상승했습니다. 이와 동반해서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지지도도 그리고 인지도도 모두 상승해 왔습니다. 선거법을 준수하면서도 두 당은 모범적인 공동 캠페인 전략을 같이 실행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을 대표해서 이해찬 대표님, 이낙연 선대위원장님, 이인영 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7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창당하면서 참여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당의 권고에 따라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습니다. 공천에 불복하거나 개인적 계산하에서 창당한 당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로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명부는 민주당의 밑받침과 희생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더불어시민당의 훌륭하신 후보님들은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에 의해서 지금 자존심을 가지고 민주당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희생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민당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개혁선거법 연동비례제 정신을 유일하게 실천해 옮기는 당입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시민당은 그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가 되는 정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이기면 민주당도 이기는 것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지면 민주당도 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역에서 이기고 비례해서 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더불어시민당은 복잡한 상황이 정의될 수 있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 입당하고 함께 일관되게 공동 보조를 취할 유일한 정당입니다. 여섯째, 더불어시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노선을 굳건히 지지합니다.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당입니다. 문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에 힘을 실어 주시려면 더불어시민당을 강한 당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더불어시민당은 플랫폼 정당이라는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정당은 충분한 준비와 시간이 주어진다면 소수정당, 시민사회단체 정치 진출의 유명한 도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도구를 개혁의 창으로 더욱 날카롭게 벼려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 정의당, 국민의당을 지지하려고 하신 많은 분들도 더불어시민당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하려고 하는 여러분,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경고를 받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고장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당은 중도도 아닙니다. 다당제 정당의 일부도 아닙니다. 보수연합의 중간 도구일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에 투표하면 중도가 아니라 올 보수가 강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중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투표 마감에 그 순간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민주당 수도권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2일보다 오늘 하루가 진짜 선거운동인 날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또 절박하게 움직여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정 주도를 위한 확실한 제1당이고 국정 안정을 위한 범여권의 안정 과반수이지만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비칠 때 과시는 금물이며 교만은 독이자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민주당원과 지지자 모두는 자중자애하고 진사 대천명의 자세로 임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 국민이 승리하는 첫 번째 관문에 있습니다. 누가 전력을 다했고 또 누가 발목을 걸었는지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기간에도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전력을 다해왔고 막말을 넘고 네거티브를 이겨서 우리 국민이 승리하도록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방역전선에서 첫 번째로 승리해도 우리에게는 경제위기라는 더 크고 더 험난한 파고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 문재인 대통령께 국정 안정에 힘을 주는 투표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의 모범이 되었듯이 경제위기 극복에도 세계적인 모범의 길을 만들 것입니다. 혼신을 다해 일하는 정당, 일하는 정치인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당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국정주대에 힘을 주십시오. 국민의 생업과 생계를 든든하게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정쟁의 국회를 민생 국회로, 싸움의 정치를 일하는 정치로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내일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총선이 끝나는 대로 16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어제 3당 간에 원내 교섭단체 수석 간의 합의가 있었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곧바로 착실하게 심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세출 조정과 여타의 모든 수단 등을 열어놓고 재원 조달 방안을 비롯해서 다른 야당들과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또 경청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야당의 원내대표들과 회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교섭단체 대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의사일정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이런 시도를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송영길 민주당 인천권역 공동선대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민주당 인천권역 선대위원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전선에서 혼신을 다해 싸우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여러분, 의료진, 국민 여러분의 협력에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를 이긴 것은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협력과 신뢰라고 말씀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보수 언론이 비판했습니다만 전 세계가 이제 그 실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협력이 필요하고 오늘 마침내 대한민국 진단키트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아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을 감동하게 하는 것은 전남대, 전북대를 비롯한 각 병원, 시민단체들이 병상이 부족한 대구, 경북 환자를 모셔다가 정성껏 치료해서
이번에 30분이 완치가 돼서 돌아간다는 훈훈한 소식을 들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한 것처럼 협력과 신뢰의 산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제 지역구에 와서 취재를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한국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나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 총선 후보자가 1118명입니다. 여기에 후보 선거운동까지 하면은 수만 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명의 국회의원 후보자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방역 체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위원장 말씀처럼 저희 일부 지방은 프랑스나 미국 등의 선거가 연기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와중에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러내고 예전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연구하러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유리한 국민들 여러분께서 내일 투표에 참여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정말 지난 20대 국회에 이제 4년이 끝나가는데 22번의 국회 파행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래통합당이 주도한 국회 파행입니다. 여당 시절에도 4번이나 파행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이인영 대표 내일 국회 소집한다 그러는데 내일 모레 지금 민심은 전부 다 신속하게 긴급재난 구호기금 집행을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123석 민주당, 122석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한 석 차이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계속 국정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정쟁이 거듭됐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국가적 긴급 재난 상태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민주당에게 안정모습을 주셔서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번에 달빛 동맹, 달구볼과 빛거울 동맹처럼 영원함이 없이 우리는 통합됐습니다. 국민들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지역구에 갇히지 않도록 부울경에서도 민주당의 선전이 있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인천 선대위원장으로서 우리 인천은 세 군데가 쟁점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막말 정치의 표본으로 알려졌던 민경욱 후보가 출마한 연수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 세월호 6주기가 내일 모레 다가옵니다만 당시 고박업체로서 이 고박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190억의 벌금을 받았던 회사의 대표와 싸우고 있는 중공진 강화의 조택상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후보를 바꿔가지고 다시 재활용한 미추홀 동굴에 여성 후보 남녀 후보 세 군데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인천 시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을 구했던 곳입니다. 우리 인천의 상징 색깔은 푸른 황해바다의 파도입니다. 블루코리아로 나가야 됩니다. 블루 인천, 블루코리아, 블루 민주당으로 나가겠습니다. 레드 오션에서 이전 투구를 하는 정치가 아니라 블루 오션으로 대한민국이 진단 키트에서도 앞서 났듯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도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에 앞서 이를 선도함으로써 전 세계 인류 공동체에 기여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천에서부터 푸른 물결이 일어나 서울 수도권으로 연결돼서 푸른 코리아, 블루오션, 블루민주당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시민당에 가셨지만 사실 저는 정말 존경하는 분이 이경수 핵융합 학자입니다. 이분은 핵융합 발전은 꿈의 에너지입니다. 원자 핵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꿈의 에너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서 이를 선도해야 됩니다. 이를 주도했던 분이 이경수 박사님이신데 우리가 저희 비례 8번을 모셨었는데 더불어시민당 가시면서 18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핵융합 발전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때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표현해 봅니다. 마지막에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을 섬기면서 열심히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구호를 외치는 순서입니다. 여기 계신 선대위원장님, 후보자님들 모두 전국 방방각부로 발이 부르트고 목이 쉴 정도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줬습니다.
오늘 끝으로 힘내서 우리의 진정성을 국민께 전달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은 가운데 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호는 2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을 지킵니다 하면은 지킵니다, 지킵니다, 지킵니다 3번 하시고요. 국민과 함께 코로나 전쟁 승리하자 그러면 승리하자, 승리하자, 승리자 그러면 됩니다. 가운데 쪽으로 조금 네. 국민을 지킵니다. 지킵니다. 국민과 함께 코로나 전쟁 승리하자. 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합동선거대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